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프린터 프로파일링으로 들어와서 프린터 프로파일링의 기본 개념 같은 거 설명하고 몇 가지 포인트 같은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타겟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RGB 프린터 프로파일링을 위주로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아마도 CMYK 프린터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할 것인데요. 자, 이쯤 돼서 우리가 이때까지 11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워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일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 1에서는 당연히 저의 책,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제가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시리즈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기본 일종의 원칙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이미지,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안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보시라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에피소드 2에서는 컬러로 들어가서 컬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컬러를 다룰 것이고 컬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컬러에 대한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확한 정의는 거기에서 다른 게 다 풀려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컬러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빛과 나의 만남으로부터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주관적인 인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파트의 하나인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웠죠. 무슨 연색성 CRI라든가 컬러 템퍼러처,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스펙트럼, Spectral Power Distribution, SPD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나에 관한 즉 인간의 컬러 비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한번 봤죠. 우리의 눈 안에 몇 가지의 센서들이 있다 그런 거. 센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죠? 거기서 어떤 신호를 내면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색깔이라고 인지를 하면 기본적으로 색깔은 이렇게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컬러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4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때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걸 바탕으로 드디어 CIE라는 곳에서 그 색깔이라는 것을 주관적인 인지현상인 색깔을 어떤 식으로 정량화해서 예측하고 계산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실험하고 어떤 개념을 통해서 그 이론이 발전되어 왔는지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색깔 매칭 익스페리먼트 즉 뭐라 그러나요? 컬러 매칭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컬러 매칭 함수라고 하고 그런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XYZ라는 3자극지 이런 말도 배웠고요. 그죠? Try Stimulus Value라 그랬죠? 그 다음에 XYZ를 살짝 변형하는 XYY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등등을 배웠어요. 그 다음 에피소드 5에서 5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나아간 더 핵심적인 CIE, LEB, LCH 같은 컬러 모델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색차 같은 것도 배웠죠. 델타 E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야말로 색깔에 대한 기본 이론 준비였어요. 그게 바탕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피소드 6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우려고 하는 이 CMS, 즉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그 구성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프로파일이 있고 PC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MM이 있고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트라는 게 있고 그게 다 뭔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사실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색 관리의 실행은 아니고요. 색 관리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한다. 그것도 일종의 다 준비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누구라도 색깔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남에게 전해줄 수 있으려면 반드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 어떤 원칙이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에피소드 7에서 10까지를 걸쳐서 우리가 배웠죠. 자세하게.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 이제 포토샵 등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색깔 설정, 설정을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을 캘리브레이션 했더라도 잘못 보는지 제대로 보는지가 다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토샵과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사이에 색 설정에 약간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런 것도 배웠죠. 그 주의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프로파일링으로 넘어오면 키포인트가 뭐냐, 핵심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프린트 프로파일링은 무엇인가 일종의 정의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딱 맞게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은 일정한 간격을 가진 CMYK나 RGB 픽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픽셀로 만들어져 있는 색깔 자극을 그 프린터한테 준 다음에 이 프린터면 자극을 받았으면 프린트를 내겠죠. 그럼 프린트라는 것은 색깔이 있을 테니까 그 프린터의 컬러 반응을 우리가 눈이 아니라 색깔을 측정하는 측색기로 측정을 한 다음에 어떤 자극을 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ICC 프로파일로 작성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프린터 프로파일링의 과정이고 원리예요. 다시 한번 원리는 매우 중요해요. 항상 모니터 캘리브레이션도 그랬던 것처럼 자극을 준 다음에 일정한 세트에 우리가 계획한 그런 RGB나 CMYK 픽셀의 자극을 주죠. 또는 모니터 같으면 RGB 신호 자극을 주죠. 그러면 그 자극에 대해서 그 기기가 모니터나 프린터가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반응을 측색기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이런 자극을 줬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를 데이터로 ICC 프로파일에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게 프로파일링의 기본 원리고 그 대상이 프린터면 프린터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프린터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아까도 잠시 그런 얘기 나왔지만 타겟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를 해야 돼요. RGB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또는 CMYK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를 하는데 그 타겟 이미지의 프린팅의 키는 핵심은 바로 색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색 관리를 하지 않고 색 관리 없이 타겟을 프린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색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 CMYK 또는 RGB 픽셀이 타겟 이미지에 들어있는 픽셀들이 그 프린터로 가는 과정에서 전혀 변치 않고 그대로 간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색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픽셀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색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픽셀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프린팅의 핵심은 RGB나 CMYK 픽셀들이 해당 프린터로 그대로 변치 않고 보내진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파일링 대상이 되는 프린터는 당연히 정상적인 컨디션에 있어야겠죠. 예컨대 잉크젯 프린터 같으면은 이렇게 프린트 헤드가 지나갈 때 서로 만나야 하는 그런 계획된 위치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라인먼트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즐 중에서 한 개 이상 막혀 있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노즐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두 잘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잉크가 너무 오래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만약에 구입한 지 한 5년쯤 됐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상적인 컨디션이다 아니다에 관련이 있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CMYK 옵셋 프린터라고 치면 인쇄기라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치면 이제 굿 컨디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그 인쇄소에서 원하는 CMYK의 솔리드 잉크 농도, 솔리드 잉크 농도를 말은 CMYK 100%짜리의 그 프린트의 잉크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솔리드 잉크 농도가 우리가 원하는 표적으로 삼고 있는 농도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배우겠지만 dot gain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
실제로 CMYK 퍼센티지와 그것이 실제로 프린트가 됐을 때 측정된 인쇄로 나온 CMYK 퍼센티지는 다르거든요. 그 차이를 닷게인이라고 하는데 닷이 점이 불었다고 그 닷게인이 내가 원하는 아주 동그스름한 정상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CMY, Cyan, Magenta, Yellow의 그 밸런스가 딱 맞아서 내가 원하는 퍼센티지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재현되는 것, 그것을 딱 맞춘 상태를 good condi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등등의 정상적인 상태여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일수록 당연히 프린터 프로파일은 더 훨씬 좋은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수록 더 이상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라고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용지, 미디어라는 건 용지예요. 이 용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세팅이 무엇인가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은 크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무슨 말인가? 잉크젯 프린터의 그 드라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용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용지에 뿌려지는 잉크의 패턴이라든가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프린트를 했을 때 농도가 높아야 돼. 즉 농도가 높단 말은 짙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개중 농도가 짙으며 첫 번째 그게 두 번째 농도가 짙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 그 CMYK라든가 아니면 RGB 스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텝들이 모두 그라데이션이 구분이 될 것이며 여기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라데이션의 그 디테일의 구분들이 하나도 뭉그러지지 않고 다 다르게 보일 것이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잉크젯의 그 닷들이 다 깔끔하게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어딘가 번지는 것이 없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세팅이 바로 베스트 세팅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이거는 프린터 프로파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파일이 그렇지만 그 프로파일, ICC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파일을 만드는 그 순간에 그 칼라 기기의 모든 컨디션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컨대 잉크젯 프린터를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용지에 그 프린터의 세팅에 그 잉크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컨디션이 함께 다 총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스캐너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토탈 컨디션을 함께 측정해서 프로파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밑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프린터의 세팅이 달라졌다, 잉크가 달라졌다, 용지가 달라졌다 등등 무엇이라도 달라진다면 당연히 프로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을 새로 만들어야 하든 6개월마다 한 번씩이든 어쨌든 상태에 따라서 다시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프린터라는 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프린터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겠고 어떤 프린터는 1, 2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프로파일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 프린팅하기 위해서 그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어릴 때 또 설명되겠지만 일단 변환을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말해서 더 이상은 절대 그 변환된 이미지의 픽셀들에는 추가적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프린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게 돼 있는데 이 원칙은 어떤 기종의 프린터이거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언제나 변치 않고 항상 적용되는 거니까 기억을 잘 해두세요. 첫 번째, 그 프린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한 번 변환한다.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고 한 번 변환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두 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한 번 변환해야 돼. 변환을 하면 이게 바로 색깔이기 때문에
색 관리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색 관리가 된 이미지는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더 이상은 색 관리가 없이, 즉 픽셀의 변화 없이 타겟을 프린팅했을 때와 똑같이 프린트를 한다. 그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원칙의 첫 번째 파트는 프린트 프로파일로 한번 변환한다. 두 번째 파트는 변환된 이미지는 더 이상의 추가 변화 없이 No Color Management로 프린트한다. 아시겠죠?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프린터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두 가지 프린터의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RGB 프린터가 있고 CMYK 프린터가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프린터는 다 CMYK 아니야? 내가 배우기로 프린트라는 거는 이게 반사물체하고 반사물체의 무슨 사물체는 CMY라고 그러고 RGB는 빛의 사물색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제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RGB, CMYK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린터가 RGB 신호로 혹은 CMYK 신호로 컨트롤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GB 신호로 컨트롤이 되는 프린터는 RGB 프린터다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뭐냐? 잉크젯 프린터들. 크든 작든 다 RGB 프린터예요. A4 사이즈만 되는 것도 RGB 프린터이고 44인치, 60인치 되는 거 다 RGB 프린터들이에요. 자, 잉크젯 프린터가 RGB 프린터이다. 그 이외에 이제 요즘은 점점 조금씩 덜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가끔씩은 그 사진 작품들 크게 프린트할 때 이렇게 라이트젯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렇게 생긴 람다라고 하는 또는 더 작은 요거는 조금 작은 거예요.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프린터들을 아직도 조금 쓰거든요. 이런 식의 프린터들도 RGB 프린터들이에요. 그러면 CMYK 프린터는 어떤 것인가? 제일 가깝게는 이렇게 생긴 복사집에 가면 흔히 보는 프린터 있죠. 다 그 레이저 프린터들이에요. 그 사무용 컬러 레이저 프린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거의 다 CMYK 프린터이고 그다음에 조금 큰 걸로 가면 이제 우리가 책 한 권도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디고라고 하는 디지털 옵셋 프린터라는 게 있죠. 이런 것도 CMYK 프린터이고요. 실제로 이제 큰 인쇄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옵셋 프린터 중에서 이런 것처럼 매엽기, 시트페드 옵셋 프린터 아니면 롤지가 들어가는 웹 옵셋 프린터 이런 옵셋 프린터 이런 것들 다 CMYK 프린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에서 이제 어떤 것도 CMYK 프린터에 해당하는가 하면 잉크젯은 아까 다 RGB라고 했는데 RGB가 맞는데 그 중에서 드라이버가 잉크젯 프린터를 굴리는 드라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드라이버가 보통 우리가 앱슨, 캐논 이런 걸 구입하면 들어 나오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라는 게 있죠. 소프트웨어가. 그것 아닌 립이라고 하는 드라이버, 좀 전문적인 드라이버로 그 잉크젯 프린터를 구동하면 그건 거의 다 CMYK 프린터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CMYK 신호로 그 잉크젯 프린터를 구동하기 때문이에요. 립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Raster Image Processor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인디자인 같은 데서 책 같은 거 디자인하면 거기에 이미지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한 장의 그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MYK 옵셋 프린트 같으면 망점으로 부셔야겠죠. 분해를 해야겠죠. 혹은 잉크젯 프린트 같으면 점으로 부숴야겠죠. 그러니까 망점 혹은 그 잉크 닷으로 나눠주는 부숴준다는 게 바로 레스터 이미지라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레스터 이미지로 처리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잉크젯 프린터는 CMYK 프린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RGB, CMYK 프린터로 두 개로 나뉜다는 걸 먼저 아시고 그러면 타겟 이미지를 프린트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타겟 이미지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겟 이미지라고도 하고 레퍼런스 이미지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첫 번째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당연히 그 해당 프린터가
RGB냐 CMYK냐 아까 배우신 그 구분에 의해서 일단 나눠지고요. 이거는 RGB 프린터용이고, 즉 여기에 RGB 픽셀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는 다 CMYK, 전부 다 CMYK 픽셀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패치의 사이즈. 패치 사이즈는 이게 뭐 몇 밀리냐 그 뜻이 아니고, 이 패치의 개수가 number of size, size of number, 그 숫자가 몇 개냐 그런 뜻이에요. 뭐 1500여 개다, 아니면 뭐 1600여 개다, 뭐 3000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용지 사이즈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고, 어떤 똑같은 뭐 2000개라도 A4 사이즈에 나눠서 넣을 것인가, A3 사이즈에 넣을 것인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프린트를 하면 측정을 어차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측정을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줄 측정기와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의해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타겟은 달라지고, 이런 타겟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 이런 프로파일링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런 걸 만들어 줘요. 그럼 그걸 이제 가지고 프린트해서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RGB, CMYK, 그 A3 사이즈용, 이거는 CMYK이고요. ECI 2002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가진 규격의 CMYK 타겟인데, A3 플러스 사이즈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아예 딱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양이 딱 잡혀 있는 그런 형태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A3 사이즈 속에 넣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타겟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다. 요거를 프린트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CMYK든 RGB든 핵심은 색관리 없이 프린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랬죠. 그러면 색관리 없이 어떻게 프린트하는, 일단 RGB부터 봅시다. 잉크젯 프린터를 프로파일링 한다고 치고, RGB 타겟을 색관리 없이 프린팅을 하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Adobe Color Printer Utility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Adobe Color Printer Utility라고 치면 조그맣게 나와요. 그걸 다운로드해서 타겟을 그걸로 열어보시면 그냥 그것만 딱 열리고, 다른 뭐 창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단지 무엇만 있는가, 아 이런 이미지를 프린트할 거야 라고 열어주는 창. 그 다음에 메뉴 속에 들어가시면 페이지 셋업, 모든 프린터는 페이지 셋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프린터 세팅,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Adobe Color Printer Utility라는 것으로 이미지를, 타겟 이미지를 열어서 페이지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셋업 들어가시면 이런 게 보이죠. 물론 맥 PC도 다르고 뭐 앱은 캐논 다르겠지만 기본을 아시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프린트 셋업에서 어떤 프린트 세팅에서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아까 베스트 세팅을 어떻게 찾는지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찾아진 자기가 정한 미디어 타입, 용지 유형 이렇게 보통 말하죠. 이거를 뭘로 정하는가?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보통 말 그대로 광택이 그 적은 반광 용지 이런 걸 쓴다 그러면 프리미엄 포토 페이퍼 세미글로스 이런 걸 사용하시고, 뭐 우리말로 하면 보통 프리미엄 저광택 사진 용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말을 할까요? 그 다음에 진짜 광택이 있으면 광택 용지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광택이 전혀 없는 매트 계열을 쓰면 또 다른 용지 타입을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 설명은 좀 이따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용지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오프라, 끔이라고 되어 있고, 노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색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 Adobe Color Printer Utility를 사용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프린트 품질이라고 하는 게, 뭐 프린트 퀄리티, 뭐 해상도, 뭐 품질, 뭐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여기 속에 나오는 말도 1440dpi, 2880dpi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 뭐 최고 품질, 무슨 품질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품질 중에서 자기가 정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앱슨이라고 치고 광택, 반광택 용지를 사용하실 때는 최고 품질 바로 아래 걸 사용하시면 가장 적합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최고 품질하면 당연히 좋겠지. 더 조금이라도 더 그 잉크점들이 섬세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나 보통 봤을 때, 보통의 거리에서 봤을 때 그 차이를 거의 눈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매우 가까이 또는 뭐 확대경을 가지고 보면 물론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의 눈으로 그 차이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은 2배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매트 용지를 사용한다면 최고 품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프린터 품질을 또는 해상도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고속, 뭐 하이스피드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잉크 jet이라는 거는 프린트 헤드가 지나가면서 뿌리고 그러잖아요. 한번 뿌리고 지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뿌리지 않고 그 다음 종이를 조금 앞으로 보내고 다시 뿌리고 하는 게 요걸 끌 때 하는 거고, 하이스피드라는 걸 체크를 하면 갈 때도 뿌리고 살짝 종이 이동시킨 다음에 또 올 때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프린트 속도가 거의 2배로 빨라지기 때문인데, 프린터에 따라서는 이거를 선택을 한다 안 한다, 물론 이런 옵션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당연히 시간은 빠를수록 좋으니까 품질 차이 별로 없으면서 빠르면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이니스트 디테일이라는 거 저는 보통 체크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그냥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나쁠 건 없겠다. 그 다음에 16비트 이미지를 프린트할 때는 16비트 출력이라고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타겟은 다 8비트짜리이기 때문에 타겟을 프린트할 때는 꼭 이거를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색깔이 없이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팅을 그 용지에 가장 맞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에피소드 1에 가시면 어디 링크를 가면 저희 책을 보시면 일러두기 마지막에 링크의 주소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런 모든 데이터 이미지 뭐 다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책에도 설명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용지에 어디 구석에 놓고 세팅을 달리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같은 용지를 반복해서 넣어가면서 프린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한 거를 실제로 프린트한 거를 제가 스캔해서 책에도 냈고 지금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정이었다 이러면 이거는 뭐 Enhanced Math이라고 하는 2880dpi이고 이거는 뭐 Ultra 뭔가 뭐 하는 그런 설정이 2880dpi이고 또는 이거는 Enhanced Math 1440 이런 식으로 해상도와 그 다음에 용지 타입을 바꿔가면서 서로 교차해 가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무엇을 보시는가? 아까 제가 그랬죠. 농도가 더 높을 것, 즉 조금이라도 더 짙을 것, 그 다음에 이 스텝의 그레데이션이 하나라도 더 구분이 잘 될 것, 그 다음에 잉크 닷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깔끔할 것,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샤프한 디테일을 봤을 때 하나도 번지지 않을 것,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녀석을 선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880이라는 프린터에서는 앱슨 프린터에서는 매트 용지를 했을 때 1440dpi를 하면 어떤 세팅을 하더라도 잉크가 약간 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만 잘 보셔도 여기 번진 거 보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매트 용지는 2880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베스트 세팅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색깔이 없이 프린트를 할 때 그렇게 어도비 컬러 프린트 유틸리티라는 것으로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어요. 포토샵에 원래 예전에는 색깔이 없이 프린트하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걸 왜 없어졌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포토샵으로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을 알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가? 간단해요. 사실은 이해만 하시면
첫 번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연 상태에서 프린터로 들어가죠, 먼저. 첫 번째는 1번, 프린터를 먼저 올리세요. 여기 3880 되어 있죠. 2번, 여기에 포토샵이 컬러 관리한다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도큐멘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 말과 프린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이 말, 두 개의 프로파일 이름이 보이잖아요. 두 개의 프로파일 이름이 똑같은 프로파일이도록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파일링 타겟을 딱 들어오시면 여기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는 태그 없는 RGB라고, untagged RGB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프린팅 타겟은 색관리 없이 프린트하는 것이고, 색관리가 없이라는 것은 그냥 픽셀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타겟 이미지에는 거기에 프로파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untagged RGB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untagged RGB라고 하면 여기 밑에도 untagged RGB라는 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같은 이름이 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시는가, 포토샵에서 타겟 프린트를 하시고 싶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다면 일단 먼저 요 2번까지 하시고 여기 프린트 프로파일이라는 걸 눌러서 어떤 프로파일들이 보이는지를 먼저 구경을 먼저 하세요. 처음 여시면 여기는 태그 없는 RGB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어떤 프로파일들이 보이는지를 먼저 구경하세요. 어떤 분들은 sRGB 하고 있는 이 프로파일 이름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아무리 찾아서 없고 희한하게 어도비 RGB는 또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도비 RGB도 없고 이것도 없고 CI RGB 그런 거는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냥 쉽게 어려운 거 말고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뭔지를 한 놈만, 쉽게 말하면 한 놈만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sRGB, 이 IEC 이런 게 있다면 이거 있구나라고 알고 Done을 누르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타겟 이미지에다가 포토샵의 편집에 들어가서 프로필 할당으로 가셔서 그 sRGB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신 다음에 또다시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야 여기 도큐멘트 프로파일 옆에 sRGB가 보이고 프린터 프로파일이 sRGB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드디어 같은 이름을 고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도비 RGB가 보이는 분들은 다운하고 빠져나간 다음에 타겟 이미지에다가 편집 프로필 할당으로 가셔서 어도비 RGB를 할당 OK 하시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어도비 RGB가 보이겠죠. 그럼 여기서 어도비 RGB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같은 프로파일을 고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그 색관리가 없이 프린트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간단해요. 원리를 아시면. 같은 프로파일은 변환할 이유가 없어요. 변환이 되지 않아요. 한국말 책을 한국말 책으로 다른 책으로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죠. 변환은 번역이거든.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걸로 변환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두 개의 프로파일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면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으면 여기 밑에 앱솔루시든 뭐든 이 렌더링 인텐트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게 색 관리를 하지 않고 노 컬러 매니지먼트로 픽셀을 그대로 프린터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프린터하는 방법은 일단 색 관리 없이, 그죠? 일단 번역을 만약에 했다면 더 이상은 색 관리 없이 프린트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색 관리 없이 한다 그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종이 고르고, 그죠? 여기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용지 사이즈 고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용지 유형 고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노 컬러 매니지먼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선택한 품질, 뭐 해상도 요거 있죠. 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그렇게 세이브하고 프린트한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어도비 컬러 프린터 유틸리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그러면 CMYK는 만약에 어떻게 프린트하는가? CMYK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타겟을 만드실 때,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가 보네. 타겟을 만드실 때 그 타겟 이미지의 포맷을 PDF로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PDF 이미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PDF 이미지로 프린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애크로벳 프로 같은 걸로 열어보시면 그 애크로벳 프로로 타겟 이미지를 열어서 프린터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고급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뭐 사이즈 다 설정해야겠죠. 고급을 누르시면 이런 게 뜨고요. 여기에 색깔리라는 게 있어요. 색깔리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바로 어떤 말이 있는가? 컬러 핸들링이라는 거 옆에 소스와 동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OK 하고 프린트를 하시면 이 CMYK가 지금 내 컴퓨터에 연결된, 지금 기본 가정은 내 컴퓨터에 CMYK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을 때 CMYK 타겟을 색깔이 없이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CMYK 타겟을 내가 거래하는 인디고집에다가 보내서 프로파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프린트 해주세요. 그러면 돼. 자기가 원하는 용지 그램수 말하고요. 예를 들면 뭐 랑데뷰 180g에 프린트 해주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뭐 색깔이 없이 해주세요. 그런 말 할 수 일단 없고요. 그거 들어줄 곳도 거의 없어요. 그 세팅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 작업하는 분들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만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CMYK 프린터가 이제 드디어 옵셋이라면, 물론 이거는 옵셋에 갔을 때 6장에서 배우겠지만, 예컨대 이런 식의 타겟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이 타겟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저의 책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를 프린트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그 인쇄소의 옵셋 프린터를 그 내가 사용할 용지에 프로파일링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커다란 프로파일링 타겟이에요. 그런 옵셋용 프로파일링 타겟은 보통 뭐가 들어가는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타겟 이미지, 이게 타겟이죠.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런 타겟 이미지가 들어갈 뿐더러 그 이외에 참고할 이미지가 또 들어갈 뿐더러 그 다음에 옵셋 프린터를 프로파일링 하려면 그 프로파일링 타겟을 프린트할 때 항상 프로파일링 타겟을 프린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옵셋 그 인쇄기의 핵심은 CMYK 농도예요. 따라서 CMYK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농도를 검출할 수 있는 여러 모양의 여러 장치에 이런 패치를 군데군데 박아 놓는 거예요. 일단 CMYK죠. 이거는 한 개는 그레이가 한 개는 CMY만 섞어서 그레이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그 퍼센티지를 로 만든 줄이에요. 스트립이에요. 그런 거라든가 이거는 뭐 어딜 찍어도 되겠죠. 이거는 딱딱딱 나누어서 CMYK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CMYK 100%씩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고 밑에는 CMYK가 있는데 100%, 75%, 50%, 25%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닷 게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가능한 빨리 CMYK 상태를 알아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농도 상태로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그게 나올 때마다 몇 장 지나서 나올 때마다 한 장씩을 뽑아서 제가 i1 프로 2 측색기로 농도를 측정을 해요. 각각의 사인, 마젠타, 뭐뭐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균일하게 나오도록 그 오퍼레이팅하는 기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요건 낮추고 여긴 높이고 여긴 낮추고 등등을 말을 해서 다시 그걸 적용해서 또 프린트하고 또 꺼내가지고 측정하고 또 조절하고 또 프린트하고 이렇게 그걸 아주 지루하게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 선에 들어오면 이제 OK라고 하고 그거를 사흘을 건조시킨 다음에 타겟을 오려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옵셋을 들어가기 전에 6장의 옵셋 아직 좀 멀었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옵셋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타겟 농도를 정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1.45, 1.35, 1.45, 옐로우 1.05, 그 다음에 블랙 1.75를 정했다면 어디를 측정하도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불가능해요. 그건 가능치 않아요. 아예 가능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선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쭉날쭉하지 않을 정도, 거의 고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 물론 그는 기준은 자기가 얼마나 정확한 걸 하고 싶은가에 따라 다를 거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따라도 다를 거예요. 그걸 하려면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정확히 얼마 불가능하다.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터가 나오자마자 측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타겟 농도보다는 항상 높게 돼 있어요. 이게 아직 잉크가 안 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더 높은가, 사인 머전타는 0.02 그 농도 수치로 봤을 때 0.02 정도가 더 높고요. 또는 0.03 정도. 이 옐로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0.01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고요. 너무나 워낙에 밝은 색깔이라서. 그 다음에 이 블랙은 0.05가 더 높아요.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사흘 이상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는 그 정도 농도가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어느 정도 잡는가를 그걸 감안해서 프린트를 하시는 거예요. 즉 타겟 프린트 할 때 옵셋으로 그걸 감안한 상태로 측정치를 보고 OK를 놓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미리 잠시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개중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몇 장을 가지고 골라서 그거를 사흘 정도 건조를 시켜서 이거를 오려낸 다음에 측정을 해서 몇 개를 측정한 거를 평균 낸 다음에 옵셋 프린터의 프로파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RGB 프린터, CMYK 프린터 등의 타겟을 프린트하는 것이다. 까지 이제 대략 프린터 프로파일링의 과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타겟 이미지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포인트가 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바로 다음에 이어서 RGB 프린터, 즉 잉크젯 프린터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을 프린트해서 측정해서 프로파일 만드는지를 곧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시죠.